Researchers at KAIST have revealed that RNA editing plays a crucial role in regulating neuroinflammation. RNA editing helps control inflammation from protein clumps in the brain, potentially leading to new treatments for Parkinson's disease. Professor Choi Min and UK collaborators found that the RNA editing enzyme ADAR1 plays a key role in Parkinson's disease. 카이스트 연구진은 RNA 편집이 파킨슨병의 핵심 원인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돼 전 세계 제약업계를 뒤흔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건너뛴다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오늘 하루 정말로 유익한 지식을 하나 얻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결론! 카이스트 연구팀이 파킨슨병 치료에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RNA 편집 기술을 발표했어요. 한마디로 뇌 면역세포 속에 있는 RNA, 쉽게 말해 세포 안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메신저인데요. RNA가 만약에 잘못된 정보를 배달하면 잘못된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질병이 생겨요. 근데 이 RNA를 조작한다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미 대부분 맞은 적이 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이게 RNA를 조작해서 만든 백신이에요. 그리고 카이스트 연구팀은 난치병인 파킨슨병을 치료하는데 이 기술을 좀 적용을 해봤고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받은 엠바고를 보고 와 미쳤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통 연구자분들은 사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잘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카이스트의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카이스트 염증 RNA 편집 효소 세계 최초 발견. 카이스트 보도 자료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최민 교수 연구팀은 영국과의 공동 연구로 교세포에 대해 RNA 편집 효소인 ADA1이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내고 파킨슨병의 병리 진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나가지 마세요. 지금부터 이게 뭔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반에 제가 영상 시작할 때 꼭 끝까지 봐달라고 했지만 그래도 내용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냥 더 이상 나는 모르겠다, 결론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파킨슨병은 난치병이에요. 걸리면 지옥의 시작입니다.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말도 느려지고 걷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이 병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금 파킨슨병이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응집되는 것이 아마 주요 원인일 것이라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알파시누클레인은 우리 뇌에 아주 풍부한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들이 뭉치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병이 파킨슨병이에요. 응집되는 걸 막으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 누구도 임상시험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이 응집체가 세포 안에 있어서 혈액을 통해서 전달되는 치료제들은 이 응집체에 접근도 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파킨슨병은 알파시누클레인 외에 다른 요소로도 발생하기 때문에 감도 안 잡히는 거죠. 그런데 2025년 영국 의학저널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아마 10에서 20년 뒤에는 파킨슨병의 환자가 지금의 2배는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파킨슨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치료제가 나온다면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카이스트 연구진이 불가능에 가까웠던 문제를 정면 돌파한 겁니다. 뇌에는 크게 2가지 중요한 세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뉴런, 두 번째로 뉴런을 도와주는 교세포가 존재합니다. 뉴런은 전기신호를 전달함으로써 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줍니다. 교세포는 직접 전기신호를 만들거나 전달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 과정을 돕죠. 후방지원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이 조용한 후방지원부대였던 교세포가 신호를 잘못 읽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아군을 사격해버리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염증은 우리 몸을 지키려는 싸움의 결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교세포는 뉴런의 조력자예요. 그 교세포 안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뇌 면역 반응과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ADA1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뭐 그런 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단백질은 RNA를 편집해서 염증 유발 신호를 조절을 해요. 이 단백질의 이상이 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RNA 단백질을 편집할 때 뭐 이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이상이 바로 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RNA 편집은 요리 레시피에서 소금을 1스푼 넣으라고 적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걸 설탕 1스푼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유전자가 명령한 내용을 중간에 수정해버리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소금 한 스푼이 설탕 한 스푼이 되어버리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 에이다1은 염증을 켜고 끄는 스위치거든요. 연구자들은 발견을 했어요. 뇌를 지켜야 될 아군이 오히려 대량의 염증 물질들을 분비하고 신경 독성을 유발하며 아군을 공격한 상태로 돌변해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대체 무엇이 이런 염증의 폭주를 일으킨 것인가? 에이다1은 RNA 염기에서 아데노신이라는 걸 이노신이라고 바꾸는 RNA 편집을 하면서 면역 반응을 조절을 합니다. 이걸 A2I RNA 편집이라고 합니다. RNA 안에 있는 글자를 수정하나 보다. 이 정도로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논문에 따르면 연구팀은 만능 줄기세포를 만들었고 이걸 다시 분화시켰어요. 이게 좀 어렵잖아요. 다소 좀 비과학적이지만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면 인간의 미니 뇌를 만들어서 실험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알파 시누클레인에서 특히 독성이 강한 놈을 여기다가 투척을 해봤어요. 우리가 바이러스를 여기다가 투척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바이러스가 막 들어오는 것처럼 미친 듯이 얘네들이 폭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붉은 점들 하나하나가 그 증거예요. 사이즈가 클수록 염증 반응을 하는 유전자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아니 대체 왜 뇌의 면역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폭주를 하는 거냐? 이 폭주의 면역 반응의 주범은 대체 누구냐? 바로 에이다1. 이들이 이상 작동을 하고 있었다. 알파 시누클레인의 자극을 받은 교세포는 에이다1이 1.86배 이상 더 많이 발생했고 염증 관련 물질들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핑크색이 얼마나 많이 유전자 편집이 됐냐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 두 그래프에서 핑크색이 크게 막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옆에 오른쪽을 보시면 노란 점, 파킨슨병 환자의 뇌조직을 데이터 분석을 해봤는데 실제로 연구 결과랑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실험실 밖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예요. 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할게요. 범인은 에이다1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에이다1을 타겟하면 파킨슨병을 치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까지가 현재 우리 과학이 온 곳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류의 과학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인류의 지식의 최전선을 들으신 겁니다. 지금 인류가 지식의 최전선에서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들으신 겁니다. 최민희 교수는 이번 연구가 기존의 치료와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제시하고 RNA 편집 기술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물론 누군가는 아니 대체 한국은 몇 번째 세계 최초냐, 개발 성공한 적은 있냐며 비웃겠죠. 그렇게 선지자들은 외롭습니다. 그 시대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도전과 노력은 쓸모없는 바보 행동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먼저 달려간 이들의 노력 덕분에 세상이 바뀌고 난 뒤에 비웃었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알고 있었어. 믿고 있었어. 이럴 줄 알았어.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더라도 이런 현상들이 수백, 수천, 수만 번은 반복되지 않습니까? 한 50년 전쯤에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고 여전히 소 달구지를 끌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 고속도로를 짓겠다고 하니까 아니 차도 몇 대 없는 나라에 무슨 고속도로를 짓냐고 사람들은 반발했죠. 하지만 밀고 달려갔던 결과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20년 전 서울에 청계천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땠나요? 교통이 마비될 거다. 아니 이거 폭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밀고 달려간 결과가 지금입니다. 이처럼 어딘가에는 늘 대중들의 단견을 무릅쓰고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연구 전문 용어들을 진짜 최대한 줄이고 설명해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그놈의 세계 최초냐며 과거 우리 선배들의 노력이 현재를 이뤄냈다는 것을 잊은 채 비웃겠죠. 하지만 파킨슨병이 아마 대략적으로 거의 수십조 원 정도 규모로 점점 더 이제 치료제라든가 관련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추정이 된대요. 근데 여기서 딱 10%만 잡더라도 조단위 시장이잖아요. 돈 말고 돈이 아니더라도 지옥 같은 삶에서 구원해줄 수 있는 빛이 바로 오늘 같은 연구들이에요. 지금 인류 지식의 최전선이 이렇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연구자들을 비웃는다면 오히려 바깥의 적보다 더 무서운 아군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뉴런을 도와주는 교세포의 한 단백질이 아군의 오인사격을 유도하듯이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Alle Wahrheit durchläuft 3 Stufen. Zuerst wird sie lächerlich gemacht, dann wird sie heftig bekämpft. Schließlich wird sie als selbstverständlich akzeptiert.